세 번째 계시고요. 데이터 PT, 데이터 산업편, 상호과제는 중소기업 프로그램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시는 대로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네, 데이터 산업에 대한 발표를 할게요. 데이터 산업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개념과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경제란 데이터 활용이 다른 산업의 촉매자가 되어서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는 경제를 말합니다. 이에 따른 국내 현황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었는데 이에 따라서 2020년에는 18.8조 원이었던 규모가 2021년에는 19.2조 원으로 전년 대비 8.6% 시장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국내 순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3개국 중 산업 규모가 31위로 낮은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1인당 GDP가 2만 달러 이상인 국가 31개국 중에 21위인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는 즉 선진국 대비해서 5년 정도의 기술 격차가 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규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데이터 시장 규모는 2017년에는 1125억 달러에서 2022년에는 2778억 달러로 2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발생량입니다. 2018년에는 33제타바이트에서 2025년에는 175.3제타바이트로 대략 6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법제도 측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년 1월 9일에 데이터 3법이 개정되어서 비실명 조치에 대한 개념이 도입됐지만 이러한 비실명 조치의 절차나 어떤 정도의 행정 조치를 취해야지 가명 정보인지 기준이 모호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법을 위반할 경우에 해외 선진국과 비교하여 유일하게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데이터를 활용이 어려운 산업 현황입니다. 두 번째로 양질의 정보 측면입니다. 우리나라는 공공 데이터 개방률이 1위입니다. 하지만 위치 정보, 의료 정보 등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태입니다. 공개된 데이터 중에서 무려 25%가 폐쇄형 데이터로서 PDF나 HWP 파일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에서는 API 등 개방형 파일을 의무화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측면입니다. 관련 업계 전문 인력 부족률이 평균적으로 16.8%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문 인력 양성은 정부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민간에 대한 활용성이 필요한 실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순서대로 제공되는 데이터, 법제도, 인력, 그리고 설득 측면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제공 데이터 측면입니다.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제공하여서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데이터 제공 시 이들이 거리낌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면책 사유 등이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면책 사유와 공개 범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등이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공개형, 개방형 데이터의 필요입니다. 한글 파일이나 PDF 등 폐쇄형 파일 외에 API 등 개방형 파일을 의무화해서 기업들의 가공 시간과 행정력을 절약하여 조금 더 선진화되거나 진보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는 데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법제도 측면입니다. 관련 TF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부처별로 데이터 관련 담당자들을 모아서 TF를 구축하여 모호한 개인정보, 가명 정보에 대한 모호한 영역과 절차 등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업들이 더 이상 이런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적극적으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처벌 규정 완화입니다. 기존 형벌 제도를 완화시켜서 과태료 등 처벌 등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이에 따라서 기업들이 돈을 내고 그냥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의도적 고의적 행위가 있는 범죄에는 형벌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인력 측면입니다. 민간 협력 기관 설립이 필요합니다. 국립대학, 민간연구소, 기업 등이 공동으로 투자하여 특수 아카데미를 설립해 데이터 산업을 양성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므로 민간이 구성한 커리큘럼 또는 교수 등을 채용하여서 민간과 협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접근성 증대입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관련 데이터 분석 툴을 무료로 제공하여서 좀 더 젊거나 학교 다닐 때 이런 데이터 분석 툴을 친화적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독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자격증 제도입니다. 관련된 신규 자격증을 개설하여서 대략 유효기간을 2년 정도로 설정하여 기존 인력들이 주기적으로 신규 체계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재학습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설득 측면입니다. 시민들의 적극 관심이 필요합니다. 해당 정책을 실시할 경우에 국민들이 자신들의 민간 정보가 제공될 수 있으므로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왜 실시해야 하는지 설명을 해야 되고 국민들 대상으로 이러한 데이터를 제공할 시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설명한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6분 30초 정도 하셨고요. 자, 데이터 산업 증진을 위해서 가장 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정책 사업 어떤 건지와 이유를 좀 같이 들어볼까요? 네, 가장 먼저 시급한 정책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늘리는 것입니다. 현재 제시된 통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제공된 공공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의 70%가량이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의료 정보나 위치 정보를 좀 더 가공하고 익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여서 부가가치 창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제공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나 어떻게 해야지 가명 정보를 가공할 수 있는지 공개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나 위치 정보는 왜 공개를 잘 안 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의료 정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의 사생활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공을 그동안 국가가 꺼려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위치 정보 또한 지금의 그 시민들의 사생활 부분과 가장 근접하게 연관돼 있어서 그 제공이 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걸 제공하자 그러면 국민들이 당연히 좀 아무리 보완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당연히 좀 반감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네, 도움해주면 도움이 되니까 국민들이 동의해줄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시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애시당초. 네, 맞습니다. 따라서 국민들이 그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므로 구체적으로 국가가 어떤 식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보호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따로 분리된 그런 데이터 저장소 같은 곳을 폐쇄적으로 구성하고, 또한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를 이용할 때 어떤 기업에게 제공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흔적들을 하나하나 기록하여서 책임성을 강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국민이 그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해당 정보를 접근한 기업들에게 피해 보상이나 적극적인 그런 보상 체계 같은 것을 마련한다면 국민들이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작성 내용 중에 여기 TF 구축 이렇게 좀 막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런 거 관계 부처들이 모여서 논의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처들이 모여야 되고 어떤 부처가 좀 주도하면 좋겠습니까?
네. 가장 먼저 신기술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것이므로 주도하는 부처는 과학기술통상부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TF 구성원으로는 음, 과학기술부와 그리고 이런 의료정보 등이나 그런 금전적인 측면들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참여를 해야 하고 그리고 인사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해야 돼서 행정안전부 부처도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의료정보니까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뭐 전 부처가 다 뭐 모든 부처가 데이터를 생산하지 않는 부처는 없기 때문에 뭐 모든 부처가 다 되기는 하는데 포함될 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디가 주도하는 게 과기부가 과학 쪽이니까 과기부가 주도하는 게 낫다. 네,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뭐 처벌을 뭐 아까 뭐 이렇게 완화하자 뭐 외국의 교수님 우리나라만 있다라는 말은 동의가 되는데 뭐 그런 게 문화적인 부분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일단 아무튼 처벌 약화하면 또 그 언론에서 이제 기업을 위해서 뭐 처벌도 약해준다 뭐 이런 경우들도 많이 비판적인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만약 언론에서 그런 친기업적이다라는 처벌 완화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벌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보도가 나온다면 이러한 일단 그런 처벌에 대한 그 형평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데이터 관련된 법이라도 가벼운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형벌까지 부과하기에는 그런 형평성이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중범죄나 그런 고의적이고 그런 정도가 심한 범죄에 형벌을 부과해야지 좀 더 기업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좀 더 경범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실수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충분히 참작을 해야 된다고 설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아니고 다른 뭐 그냥 봐주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봐주는 것처럼 되잖아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범죄들도 3아웃 제도를 도입하여서 3번 정도 이상에 대한 경고를 받으면 해당 공공데이터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그런 제도를 설립하여서 기업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것도 적어 놓으셨던데. 네, 맞습니다. 그런 징벌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좀 더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민사제도 등을 같이 병행함으로써 형사벌뿐만 아니라 이런 손해배상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다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근데 이런 산업들이야 뭐 기업들이 알아서 할 얘기인데 뭐 굳이 이렇게 정부까지 나서서 이런 기업들 그 친기업 쪽에다가 욕을 먹을 비판도 받아가면서까지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이런 도움을 좀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데이터 관련 산업은 아무래도 다른 산업의 촉매제가 되어서 새로운 재화나 용역을 창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국민들의 일자리나 아니면 소득 증진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국민들의 소비가 정말 증진될 수 있는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정보 같은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후적인 치료보다는 사전적으로 국민들이 그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이점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어쩌면 좀 더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됐고요. 상호과제 중소기업 프로그램이네요. 정점 사항이 뭐죠? 이게 네, 지금 정점만 간단히요.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만든 공공 데이터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공에서는 잦은 오류나 사후관리 등의 부족함을 이유로 대기업들의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네, 저는 일단은 국가의 중소기업 육성 의무가 있고 이 사업의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영구적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정도, 2년 정도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하고
중소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피드백과 개선 사항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대기업을 참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정부가 중소기업에게 이런 부족한 사후 관리나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책기관, 공공기관, 공기업이나 국책연구소 같은 곳과 기술적인 그런 제휴를 맺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1, 2년 있다가 뭐 그때부터는 대기업도 진입하게 하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지난 후엔 대기업도 진입을 용인하는 근데 대신에 뭐 1, 2년 지났다고 뭐 갑자기 이게 인력과 예산과 연구개발 뭐 투자 이런 거에 비해서는 비할 바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대기업에. 네, 맞습니다. 1, 2년 뒤에서 같은 경쟁을 하면 당연히 뭐 대기업이 좋겠죠. 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그 대기업이랑 부분까지는 같은 수준이 됐으면 뭐 중소기업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네, 지적해 주셔서 그냥 감사합니다. 가정이라고 가정하고요. 네, 네. 1년 지나도 뭐 일부 개선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대기업과 맞땅뜰 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경우면 뭐 1, 2년 있다가 대기업 거를 대기업으로 바꿀 거다. 바꾸려고 저런다라고 아마 중소기업 측에서는 더 반발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 어떻게 그런 반발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런 반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더 중소기업들이 이런 공개 경쟁 입찰을 실시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여서 대기업과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런 국가기관과 연계하여서 기술적인 측면을 제공한 것까지 고려해서 평가 항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가점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런 거를 조금 보정을 하겠다.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가 근데 중소기업이 가진 한계 때문에 뭐 기술 오류도 뭐 일부 있겠고 당연하게 대기업보다는 그다음에 뭐 여기 사후 관리도 뭐 인원이 없다 보니 뭐 본인이 게을러서 많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여러 가지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 원상이 계속 높아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일정 기간을 주어도 이런 중소기업들의 프로그램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개선되는데 프로그램에 버그 없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네, 맞습니다. 내용과 그 파급력이 문제이지 뭐 또 대기업 제품이라고 뭐 완결무결한 건 아닌데 뭐 오류도 좀 잦고 상대적으로 뭐 그런 거겠죠. 불편함이 조금 더 상대적으로 더 있는 걸 테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계속 그 대기업 제품들을 요구한다면요. 네, 그런 측면 때문에 대기업 것을 원한다면 일단 그런 선입견을 지우고 온전히 대기업 프로그램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프로그램을 비교하도록 하여서 아무래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목표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테스트를 거쳐서 선정된 프로그램을 선정한다면 아무래도 공평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중기 제품 쓰다가 진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가정입니다만 아주 큰 뭐 좀 대형 보안 사고가 났다든가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중소업체가 한 군데가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특정 부의 특정 중소업체 제품을 쓰다가 특정 기관에서 뭐 해커에 뚫렸다는 등 정보가 유출됐다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사회가 좀 아주 비판적인 여론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관련 문제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일단 관련된 잘못을 빨리 시인하고 국민들께 그런 잘못된 점을 죄송하다는 점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그런 보안의 문제점이 있었는지를 파악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라면요, 만약에 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중소기업에서 그런 기술적인 측면에 오류가 냈기 때문에 일단은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그런 한시적으로는 대기업의 그런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된다면
맞습니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거에 대한 뭐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전면 재검토하는 이유를 국가 차원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국가가 선정한 기업이 그런 기술적인 측면으로 인해서 문제 발생했으므로 잘못을 시인하고 또 피해는 국민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정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해는 국민분들 받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가 중소기업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피해를 막는 게 더 우선이다. 네, 정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의 그렇습니다. 피해 그런 것보다 국민의 안전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전면 재검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말 간단히 들을게요. 네, 면접 준비를 하면서 제가 몰랐던 국세청에 대한 새로운 정책이나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하면서 좀 더 제가 국세청에서 근무를 한다면 좀 더 간절하게 국민들의 조세 형평성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훌륭한 공무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소감은요? 20분 했어, 21분이네요. 상한가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문제 유출에 대한 질문을 예상했는데 충분히 답변을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레파토는 뻔한 레파토고요. 다른 솔루션도 있는데 뭐 본인이 이거 뭐 솔루션, 뭐 특정 솔루션만 예전에 컨소시엄 얘기도 드리기도 했었어요, 그죠? 네. 실제로는 컨소시엄 형태로 많이 한다고. 중소기업이 계약은 하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 부족한 부분들 대기업이랑 지들끼리 컨소시엄 만들어서 교통등에 들어오게 만드는 방식으로 해요.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리스크한 일을 맡기지는 당연히 없으니까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진 않고 본인처럼 아까처럼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뭐 정기적으로 해서 안 되면 중소기업 안에서라도 업체를 갈면서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 거지. 특정기업이 한 업체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가는 방식으로 해서 안 되면 뭐 다른 업체로 돌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 단돌이 하는 거를 일단 해야지. 그래? 중소기업이라고 무조건 선이고 뭐 대기업이라고 악이라고 볼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보호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거지 게으른 중소기업을 보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네. 이해했어요? 네, 이해했습니다. 노력했는데 그건 당연히 대기업이랑 격차가 생기니까 그건 아까 뭐 가산점 이런 걸로 보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니까 대충 논리 구조가 이해가 되죠, 그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아까처럼 그냥 따라오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개인 발표는 그냥 무난하게 그냥 하셨어요. 특별하게 뭐 문제 자체가 좀 그냥 좁은 문제이기도 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아까도 과기부 이것도 과기부도 있을 수 있지만 국조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생각을 예, 못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관은 없는데 네. 뭐 국조실은 뭐 여러 부처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 부처의 위에서 상위에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고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이죠. 국무조정실에서 좀 주도해서 뭐 매뉴얼과 프로토콜을 좀 만드는 게 맞겠다. 뭐 그런 건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는 뭐 답변 다 무난하게 잘 하셨어요. 아까 뭐 피해 보상책 얘기는 그죠? 네. 꼭 형사처벌만 피해 보상이 아니고 그죠? 요즘 금융치료가 더 대세잖아요, 그죠? 징역 1년 가는 것보다는 10억 벌금 맞는 1년 징역 갔다 올래. 그 1년 연봉이 10억인 거잖아. 네, 맞습니다. 빵테크라고 알아요? 빵테크에 이게 빵테크 1년 갔다 오면 되지 무슨 씨. 전청조 사기 쳐놔갖고 짱 먹어놓고 빵 갔다 온 다음에 그 돈 갖고 또 사기 치잖아요. 빵 갔다 오면 내 돈인데 뭐 어차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뭐 그것도 그 징벌적 배상제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것도 그냥 밸런스만 맞추면 돼서 뭐 전체적으로 그냥 무난하게 뭐 해서 뭐 딱히 뭐 특별히 건 많지 않네요. 다른 거 질문은? 네,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안정감 있게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해서 나중에 조곤조곤 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5분 먼저 브레이크 하겠습니다.